신돈은 요승인가 성인인가? 고려말 정치의 핵심 인물 중 하나는 신돈이다. 공민왕과 함께 개혁 정치의 핵심이던 신돈에 대해 조선은 부정적으로 서술하였다. 공민왕의 아들인 우왕을 신돈의 아들로 규정하면서 조선의 역성혁명은 출발했다. 연려실 기술은 신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남겼다. 공민왕은 홍건적의 난을 피해서 개성을 버리고 안동까지 몽진했다. 그 과정에서 신돈을 만났다. 고려말 스님이던 변조는 본래 옥천사 여종의 아들인데 어머니의 신분이 천해서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했다. 공민왕이 일찍이 꿈을 꾸었는데 어떤 사람이 칼을 빼어서 찌르려 하자 어떤 중이 구하여 주어서 곤경을 벗어났다. 이 사실을 왕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마침 김원명이 변조를 왕에게 데리고 오니 그 얼굴이 꿈에 본 중과 같았다. 왕이 매우 이상하게 여겨 함께 대화를 해보니 말솜씨가 뛰어나고 스스로 도를 얻었다고 하였다. 왕이 크게 기뻐하여 자주 궁중으로 불러들였다. 이승경이 말하기를 국가를 어지럽게 할 자는 반드시 이중이다 하고 정지훈 또한 요사한 인물이다 하여 죽이려 하니 왕이 몰래 피하게 하였다. 나중에 변조는 머리를 기르고 이름을 신돈으로 하며 다시 왕을 뵙고 비로소 궁중에 들어가 용사하였다. 왕이 사부라고 부르며 국정을 자문하였는데 왕은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없었고 많은 사람이 따랐다. 사대부의 처첩들이 신승이라고 하여 설법을 들으며 복을 구하러 그를 찾아오면 신돈은 오는 대로 간통하였다. 왕이 신돈을 점점 깊이 믿어 그에게 세상을 구제할 것을 청하니 신돈은 겉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체 하면서 듣건대 대왕께서는 참소하고 이간하는 것을 많이 믿으신다고 하니 이런 일이 없어야 세상을 복되고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니 왕이 이에 손수맹세하는 글을 써서 천지신명에게 증명하였다. 신돈은 등장한 지 몇 달 만에 나이 많은 옛 신하들을 거의 다 내쫓았다. 신돈은 날로 탐움이 심해졌다. 집에 있을 때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음악과 여색을 마음대로 하지만 왕을 뵐 때에는 청아한 이야기를 하고 채소와 과일만을 먹었다. 경복흥 등이 은밀히 의논하여 말하기를 도선기의 이른바 비승비속이 정사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다. 마땅히 왕께 아뢰어 빨리 제거하여야 하겠다 하였는데 거꾸로 신돈이 그들을 모두 남쪽 먼 지방으로 귀양 보냈다. 우정원 이존호가 참지 못해서 말하기를 요물이 나라를 그르치니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상소하여 아뢰기를 신돈은 항상 말을 타고 홍문 안에 출입하였고 전하와 함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신돈이 집에 있을 때 재상이 뜰 아래에서 절하는데도 신돈은 누구에게나 모두 앉아서 상대하였습니다 하니 왕은 크게 화를 내며 거꾸로 상소한 그를 불사르고 이존호를 불러서 책망하였다. 이때 신돈이 왕과 함께 의자에 마주 앉았는데 이존호가 신돈을 노려보며 꾸짖어 말하기를 늙은 중이 어찌 이리 무례할 수 있느냐 하니 신돈이 황망히 놀라서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내려앉았다. 결국 공민왕 20년 시내에 신돈이 사형을 당했다. 처음에 신돈이 중의 행실로 왕에게 신임을 받았는데 첩을 무수히 두고서 권력을 마음대로 부렸다. 그의 신복과 도당이 조정에 가득하니 왕도 스스로 안심하지 못하였다. 신돈 자신도 너무 심하게 방자스러운 것을 알고 왕이 자기를 쳐낼까 두려워하여 드디어 반역을 계획하였다. 신돈의 문객인 이인이 흉한 음모를 상세히 알고서 글을 만들어서 밤의 재상 김송명의 집에 던지고 도망갔다. 송명이 왕에게 그 글을 바치니 왕이 신돈의 무리 기연과 사원 등을 잡아서 국문안이 모두 자백하였다. 그들을 죽이고 신돈을 수원으로 귀양 보냈다. 대간이 번갈아 글을 올려서 죽이기를 청하니 왕이 다음날 신돈을 수원에서 죽였다. 왕이 과거에 신돈과 함께 맹세한 글을 신돈에게 보이며 제목을 세워 이르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부녀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기운을 기르는 것이니 간음은 안 한다 하였는데 지금 들으니 자식을 낳기까지 하였다고 하니 이것이 맹세 중에 있느냐? 성중에 좋은 집 7채를 지었으니 이것이 맹세 중에 있느냐? 하며 화를 냈다. 신돈의 머리를 경성에 가지고 와 거리에 매달고 사지를 찢어서 각도로 돌리며 그의 2살 난 아이도 함께 죽였다. 사지를 찢어 전국 팔도에 보냈다니 공민왕이 믿었던 신돈에 대한 실망감이 크기가 상상이 간다. 조선 후기에 정리된 연려실 기술의 내용으로 보면 신동은 요승으로 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있었으니 당연히 처단되어야 했다. 그리고 실록은 공민왕을 속여 이미 자신의 아이를 가진 반야를 공민왕에게 넘겨 우왕을 낳았으니 우왕은 신돈의 자식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고려말 신돈의 개혁은 국왕 중심 정치 권력의 회복과 백성들의 구제가 핵심이었다. 특히 신돈의 개혁은 권문세가의 토지 점탈과 예속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민 변정 사업이 중심이었다. 백성은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다는 말이 당시 권문세가의 횡포를 증명한다. 신돈이 권세가들이 탈점한 토지와 노비를 본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아울러 천인 가운데 양인이었음을 호소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양인으로 해방시킨다는 방침도 제시되었다. 이렇게 하여 변정사업은 백성의 지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온 나라에서 모두 기뻐하고 노비들이 신돈을 성인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리고 국학중흥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펴면서 이색, 정몽주 등 신진사대부들이 권력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그러나 개혁은 늘 반대 세력의 저항에 부딪힌다. 연려실 기술의 기록처럼 신돈에 대한 부정적인 상소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결국 신돈을 죽음으로 이끌어냈다. 신돈은 고려사 -반 역전에 이름을 올렸다. 고려사는 조선시대에 편찬되었다. 고려사의 신돈에 대한 평가는 백성들과 관료 집단이 서로 상반되고 있다. 백성들은 신돈을 성인 신승으로, 기득권 세력은 신돈을 요승, 사승으로 비하하고 있다. 특히 신돈의 개인적 비행이나 승려의 정치 참여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는데 이는 신돈이 처형된 후 더 칠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우왕이 신돈의 자식이다라는 조선 건국 세력에 의해 더욱 부정적인 인물로 만들어졌다. 신돈이 요승인가 성인인가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역사는 해석의 학문이다.